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 이후의 현장을 다시 찾아가 보는 현장 점검 360도입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저희 뉴스에선 그동안 학교 앞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현장을 다시 점검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예산 덕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교 정문을 막고 차량 한 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맞은편 우체국을 들른 또 다른 차량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비상등을 켜고 도로에 정차합니다.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3년 전 취재 당시와 비교해도 개선된 점이 없어 보입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그런 민식이법 같은 거 했다 하더라도 아직 인식이 아직 안 되고 일부 코로나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거리도 꺼리고 하니까 조금 덜 움직이니까 아직은 그런 거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학교와 시장, 상가 등이 몰려있는 이곳은 특히 5일장이 서는 날이면 더 혼잡합니다. 지난해 공영주차장 2곳을 조성하고 최근 민식이법 등 관련 법규도 강화됐지만 정작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학교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왜 위험한지 어린이와 운전자 시점으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시속 30km 이하로 학교 앞을 지나갑니다. 오른쪽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자 급 정거를 합니다. 운전자 시야에선 주차된 트럭에 가려 멀리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린이 눈높이로 본다면 보행자도 마찬가지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실정이고요. 주민분들께서 조금 이제 시민의식, 주민의식이 좀 개선되어야 이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이제 5대 신고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많은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일반 도로의 2배인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8월부턴 주민신고제가 시행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마스크가 답답한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인지 가볍고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가 인기입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보건용 마스크보다 얇아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실제 차단 효과는 어떨까요? 한범호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마스크가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형광 잉크를 활용해 차단 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쓴 사람이 기침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형광 물질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뿌렸습니다. 94% 이하의 차단 효과가 있는 보건용 KF94 마스크. 바깥으로 새지 않고 형광색만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보건용 KF80 마스크입니다. 밖으로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필터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형광색이 좀 더 진하게 묻어납니다. 차단율 55에서 75%인 덴탈 마스크는 어떨까? 보건용 마스크보다 형광색이 훨씬 진하고 중간중간 방울도 맺혔습니다. 하지만 형광 물질이 마스크를 뚫고 나가 종이에 묻지는 않았습니다. 패션 마스크로 불리는 폴리우레탄 소재의 마스크도 실험해봤습니다. 형광 물질은 안쪽과 바깥쪽은 물론 마스크를 통과해 종이에도 묻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스크를 낀 사람에게 외부 침방울이 튀기는 상황을 가정해 바깥쪽에서 형광 물질을 뿌렸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건용과 덴탈 마스크 모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침방울을 차단하는 거에는 충분한 효과가 덴탈 마스크도 있고요. KF94나 80 이런 것들을 쓰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덴탈 마스크를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고 쓰기 전과 그다음에 이제 벗을 때 이 손을 깨끗이 씻으셔야 된다는 거. 이거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 종사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풍기 현상을 빚고 있는 덴탈 마스크는 현재 49만 장인 하루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해 공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예산군 공무원들이 군청 신청사와 체육관을 지으면서 계약 규격과 다른 자재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담당자 중징계와 검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새로 지은 예산군 신청사입니다. 신청사 공사 담당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업체와 알루미늄 창호 8만 9천 킬로그램 납품 계약을 하고 대금으로 9억 6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창호는 5만 8천 킬로그램만 공급됐습니다. 물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납품된 창호 무게를 측정한 결과 계약 당시 업체가 제시한 무게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 업체는 비슷한 시기 윤봉길 체육관 공사에서도 계약 내용과 다른 창호를 납품하고 차익을 챙겼습니다. 설계 규격은 폭 170mm인데 단가가 더 비싼 180mm로 계약하고 대금을 받은 겁니다. 당시 공사 현장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이를 알렸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신청사 3억 4천만 원, 체육관 3,700만 원 등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낭비된 셈입니다. 감사원은 A씨와 B씨 등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와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업체로부터 대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예산군의회도 16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호 납품 비리를 따져 물었습니다. 김만겸 의원은 공직사회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자재 구매와 시공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창호 문제가 몇 년째로 되잖아요. 군수님은 음료 순방하실 때 이 음매로 인해서 힘들었었는데 모집받았다가 말씀하셔가지고 국민들을 다뤄야 문제 당신은 지역단까지 다 해서 잘 됐는 줄 알았더니 감사 이때 또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산군은 담당자 징계에 대해 충남도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선 윤봉길 체육관 공사건은 전액 환수했으며 신청사의 경우 업체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있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봉길 체육관에 대해서는 5월 26일 날 전액 3만 60만 7천원에 대해서 환수를 완료하였고 군청사에 대해서는 3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1차, 2차를 환수 명령을 공무원을 통보했습니다만 시공사에서는 환수를 응하지 않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를 준비 중으로 결정을 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신청사 공사 비리가 또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내부 징계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놓고 청양군과 의회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군은 사전 협의가 없어 지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데 의회는 군이 협의를 거부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3월 청양군 의회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군의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전체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4월 긴급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군민이 납부한 세금은 군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군민을 위해서 군민들에게 시기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임시회와 각종 행사장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이야기가 나오자 청양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의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절차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또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든 데다 정부와 충남도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지급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는데 오히려 의회가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 조금 이 갈등으로 비춰지는 그런 양상이 있어서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의회는요, 입법기관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하고 그냥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집행부가 상당한 충분한 협의를 후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논의조차 없이 양측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서로 거부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합심이 필요한 시기에 두 기관이 논쟁을 벌이면서 국민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태안의 한 마을 주민들이 행정구역 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데다 농촌과 어촌이 한데 묶여 있어 불편하다는 건데 자세한 사연을 한범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태안군 남면 당암리 마을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마을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다며 행정구역 분리를 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장과 함께 마을 전체를 차로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10분 정도 달리자 조그마한 포구가 나타납니다. 어선이 정박해 있고 주변에는 횟집이 늘어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좌대 낚시터도 눈에 띕니다. 다시 차를 몰고 이동하자 이번에는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산길이 등장합니다. 5분 정도 뒤 막 모내기를 끝낸 들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마을 전체를 도는 데 걸린 시간은 약 40분 정도. 실제로 당암리 면적은 7.2제곱킬로미터로 태안군 마을 평균보다 2.5배 이상 큽니다. 세대 수도 180여 가구로 많은 편이다 보니 이장의 손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시달 사항 같은 경우 반장님이라든지 그 개발위원회한테 또 방송 동네 불악 방송을 해서 전달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긴 난청정이 많다 보니까 그 반장님한테 1차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2차 방송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쓰이는 마을회관이 너무 멀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장 멀리 사는 주민의 경우 걸어서 1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아주 어려요. 거기가 어려서 무슨 스쿨버스라도 하나 사달라고 공원에 가서 사달라고 해서 좀 모시게 하라고 자꾸 했다는데 그럴 여지가 있나? 안 되지. 그래서 묻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꾸 이제 좋아져서 더 다니기도 이제 불편하지 않게끔 이제 무슨 대책이 셀게요. 무엇보다 한 마을인데 생활권이 농촌과 어촌으로 나눠져 주민 결속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생업과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 각종 마을 회의 때마다 참여 주민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100% 안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안 맞는 부분이 많지. 그러니까 자꾸 의견이 갈릴 수도 있죠. 이 때문에 주민들은 농촌과 어촌으로 행정구역을 분리하면 마을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쪽은 농업하는 분들도 있고 어업하는 분들도 있고 서로 이제 어업은 어업대로, 농업은 농업대로 새로 이제 인프라 구성을 확실히 이제 더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분구라는 그 이제 단점 아닌 장점이 더 훨씬 많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지난달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분리 여부는 올해 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행정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군은 당암리뿐 아니라 분리 요청이 들어온 다른 마을 상황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주민 실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25 한보호입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 셋째 날 쟁점은 당진 성문산단의 입주 예정인 LNG 기지였는데요. 폭발 사고와 함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 성문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국내 5번째 천연가스 인수기지.
정부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2031년까지 20만 킬로리터급 저장 탱크 10기와 LNG 보드 등을 건설하는 게 핵심입니다. 고용 유발효가 3만 명, 생산 유발효가 4조 원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내륙의 위치에 있어 폭발 사고 위험이 크고 환경오염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해상에 있습니다. 해상. 예. 그다음에 송도 신도시. 저게 처음에는 18km에 있었습니다. 해상에 있었고요. 저 송문산단입니다. 송문산단에는 내륙에 있습니다. 산단 내에. 다른 산단은 전부 해상에 나와서 지금 있는데 지금 당진산단 LNG 기지만 산단 안에 육지에 있거든요. 지금. 자, 가스 노출 폭발 사고가 예상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항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근데 위험 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제 가능한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까 영상 보신 분 보신 것도 다 통제 가능한데 저렇게 발생합니다.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비도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조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월 당진시와 GS그룹이 관련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지만 도비도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와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비도가 땅 소유주가 누굽니까?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로 돼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동의를 받고서 협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했습니까?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하면은 아무리 좋은 사업도 보는 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농어촌공사한테도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진 시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400건. 시의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19일까지 30개 부서와 직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이어갑니다. 당진시 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이 살맛나는 당진을 실현하는 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오는 23일과 24일 오전 8시 15분부터 녹화 중계됩니다. 헬로TV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가 여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도지사에게 면허를 받고 운행하는 434개 운송업체입니다. 업체별 지원 규모는 3억 원으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충남도가 금리 2%를 부담합니다. 신청은 도내 시군청과 경제진흥원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 공무원들이 출장 시간을 부풀려 수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출장비 지급 내역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 1,700여 명에게 2억 6천여만 원을 잘못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하루 4시간 이상 출장을 다녀왔다고 신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장 시간에 정부 문서관리 사이트 접속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의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충남도는 잘못 나간 출장비를 전액 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